진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잖아. 진도로. 승환아, 이쪽으로 와봐. 학교 나가. 또 학교에서 뭐해? 수업 들어가요. 수업. 또 친구들 만나요. 앉아. 친구. 또 뭐? 아, 왜 니들 많이 하는 걸 빼먹어? 3. 게임. 또 너튜브 하잖아. 어? 너튜브 해 안 해? 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이 중에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뭐 있어? 뭐 있어? 수업 들. 니네 학교 수업 듣는 거 가치 있어? 오늘 수업 들은 거 무슨 가치가 있었어 너한테? 오늘 그 국어에서 문법 같은 거를 문법 여기보다 무슨 문법은 아니었고 약간 귀납 귀납? 아니 그다음에 귀납 그런 거 했는데 귀납이 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 근거를 대서 결론적으로 딱 뭐다 이렇게 하는 거로 귀납이라는 뭐 해서 결론은 된다. 그게 지금 의미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가치, 오늘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몰랐을 때보다는. 그러면 연역은 뭐야? 연역은 3단 논법 해가지고 그 A, B 귀납과 연역이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그 공통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존재하는 개념들이지? 비문화 비문학 뭐 주장하는 주장하는 글. 논쟁하는 그래. 논증하는 글에서 쉽게 말하면서 논증 방식이라고. 논증 방식. 그래서 연역이라는 거는 논증하는 데 있어서 논증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거 밑도 끝도 없이 근거가 필요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주장이 있어야 되고 주장을 보통 명제라고 한다고. 명제 또는 주장이라고 한다. 명제는 보통 뭐야? 명제는 뭐야? 니네 수학에서도 명제 배우잖아. 조건과 명제 안 배웠나? 승환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명제는 뭐야? 그 선생님이 요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지. 뭐 요새 인문학 수업을 많이 안 해가지고 니들은 우리 중3짜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공부라는 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어떤 지식, 컨텐츠를 내 머릿속에 가져오고 머릿속에 가져온 그 컨텐츠들을 내가 이해함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씹고 위에서 위운동을 통해서 뭐 해야 돼? 내가 흡수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지. 내가 흡수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뭐야?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야. 이해도를 높여야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예전에는 암기 위주로 그냥 어떤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만 가지고도 이 자식 서울대 나온 놈이 역시 아는 게 많아, 이런 정도의 평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모든 지식들이 거의 다 있어.
더 이상 내가 뭘 안다라는 측면 가지고는 내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연봉을 높게 받을 수가 없어. 뭘 안다 모른다 가지고. 그럼 이제는 창의의 시대라 그러잖아. 그럼 어떤 시대가 온 거야? 내가 봤던 지식과 개념 원리와 어떤 이론들을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지혜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뀐 거라고. 그런데 공부를 하는 패턴은 20세기죠. 즉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풀고 그래서 그 개념과 원리에 익숙해진 상태만을 포커스를 맞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문명이 IoT 어제 했었잖아. 사물 인터넷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그 물질 문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또 다른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거의 뭐 미래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래연구소나 이런 데 나와서 원장이랍시고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사이트는 아직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내가 이거를 3회독 했어요, 5회독 했어요, 10회독 했어요 라고 하면 무엇이 늘어났을까? 무엇이 늘어났을까? 익숙함이 늘어났다. 익숙함이. 예전 20세기, 21세기가 20세기 패러다임에서는 눈에 많이 박아놓고 익혀놓고 익숙해진 그 지식들을 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왜 석박사를 땄는데도 왜 취직이 안 될까? 그 사람들은 눈에 익숙한 방식의 공부를 했고 그런 방향성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닌 거지. 그러면 다시 공부로 돌아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태기가 귀납을 배웠어요, 연역을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태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귀납에 대해서 어떤 예들이 나오고 그 예들을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더 파고들어서 과연 그런 귀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때 활용하는 것이 논증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주장하는 거에 근거를 내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면 과연 귀납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 할 때 가장 의미가 있을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뿌리 내려서 점점점 확장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봐봐, 이런 식의 공부는 어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 되게 낯설 수 있어. 왜냐하면 단순하게 귀납이라는 것은 얘를 앞에 열고 하고 그 얘들의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짓는 방식이다 하고 외우고 끝 하면
깔끔하잖아. 편해. 오늘 공부했어. 좋아.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이미 죽은 지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해?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담고 그걸 계속 리마인딩 하면서 좀 조금씩 더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해야 돼. 그럼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건 지금 귀납에 대한 얘기를 귀납적이라는 것에 귀납적 논증이라는 것과 대별되는 건 뭐가 있을까? 연역적. 그럼 연역적 논증은 뭐고 귀납적 논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알려고 해야 돼. 정의. 여러분들이. 그래야 선생님이 우리 학습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코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에 코어를 설정해야 돼. 만약에 귀납과 연역을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하고 접했다고 하면 귀납과 연역의 코어는 뭘까? 논증 방식이다.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제는 생각해봐. 명제 어떤 얘가 있었어? 명. 어? 이름 명. 이름 명제. 있었나? 이름 명?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이름 명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목의 이름? 명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명제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면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명제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거는 분명한 거지. 그러면 나는 잘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짓. 그렇게 장난치다가 맞는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잘생겼다가 명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사람하는 주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주관. 명제라는 것은 객관적인 참 거짓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명제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좀 넓게 보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거거든. 주장할 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사실은 연역적인 거야. 그래서 연역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태기가 3단 논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게 3단 논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데 봐봐. 나는 어떤 명제가 좋을까? 저것은 강아지다. 이런 명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것은 짖는다. 저것은 꼬리를 흔든다. 저것은 사람들이 즐겨 키운다. 저것은 순종적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것에 의해서 저것은 강아지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게 귀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귀납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뭐야? 뭐 하기 위한 것들이야? 비문학 논설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
그러니까 오늘 귀납적이라는 걸 배웠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정도의 서포트가 여러분들 공부 뒤에 있어야 된다고. 응?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한번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봤다 그럼 그거의 씨앗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게 처음 딱 심겼을 때는 뭐야,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떨어지는 순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큐베이팅, 배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배양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의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지식적인 그거를 소화해서 체계화시키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는 별 의미가 없고, 특히나 AI 시대에 단순한 논리 메커니즘이나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거야. 사실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되게 뭐 지금 봐서는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되게 위험한 직업이야.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오진율이 없어. 잘못 진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피를 뽑아서 AI에게 분석을 시키면 훨씬 더 정확한 병명과 증상과 치료법을 AI가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의사한테 가겠어? 인간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나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별로 없거든 사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 케이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의사가 돼야지. 어떤 의사가 그런 의사일까? AI는 어떤 거야? 객관적으로 나오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만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야?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는 캐치하지 못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어. 그건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게 잡혀질까? 그거는 내 스스로가 뭔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지속적인 관심, 그걸 통한 학습,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될 수 있다고 봐, 나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단순해지는 거야.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아주 단순한, 아주 뻔한 명제의 지식적인 내용이라도 그 내용에 내가 어떤 정성으로 어떻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명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경 규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명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거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 집, 차, 외모 이런 건 다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물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사랑, 용기, 희망, 그 기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없으면 곧 지옥이 돼, 삶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물질 지향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성과 지향적으로 사고하지 말라는 거야. 시험 점수? 내가 벌 수 있는 돈? 우리 집? 그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여러분들의 용기, 여러분들의 성찰, 성실, 배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호위무사가 된다고.
어떤 좌절이나 난관이 다가와도 쫄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뭔 말인지 알긴 모르겠.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은 형태이가 다행히 귀납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연역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 명제에 대한 컨셉도, 명제에 대한 정의도 이해할 수 있었고, 주장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더 들어가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예를 들어서 연역적이 좋은 주장과 귀납적이 좋은 주장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 일반적으로 낯설고 생소한 개념의 명제일 경우에는 귀납적이 맞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 개념이 모호하고 이해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이해도를 넓힐 수 있겠지. 연역적인 경우에서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태에, 그리고 논리성이 구체적으로 글에 반영되고 언급될 때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예를 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그 연결 구도를 반영하는 것이 그거를 읽는 판사나 배심원들 입장에서도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서 연역과 귀납을 다시 보면 훨씬 더 명확한 개념이 여러분들 머리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진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10분을 공부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1분을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씨앗이 돼서 머릿속에 떨어져야 돼. 알았어? 그냥 휙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그건 10시간을 공부했다 그래도 그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씨앗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언제 떠올려도 그 컨셉이 내 머릿속에서 리마인딩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공부의 스텝 아니라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스텝 아니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그냥 내가 오늘 와서 3시간 앉아서 문제 풀었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있겠지. 20세기의 컨셉으로는 의미 있어. 근데 21세기 컨셉으로는 그건 똥이야. 알겠냐? 오케이.